반갑습니다. 아파트 가격 시장 파가씨 시작하겠습니다. 수백억 최상류층 펜트하우스 집주인마저도 세입자 전세금을 못 줘서 충격적인 줄파산을 나가 있다. 와,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조금 제가 자세하게 한번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. 자, 190억 펜트하우스, 장동건, 고서영, 뭐 집 내부 어떤 거 봤더니 사실 이게 뭐 PH129라는 이 청담동 이 유명한 아파트가 장동건, 고서영 부부가 뭐 언론에 이제 많은 노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뭐 장동건, 고서영 아파트로 알려져 있는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. 굉장히 뭐 유명한 아파트죠. 자, 더 펜트하우스 청담. 자, 보시는 것처럼 이게 190억을 찍었습니다. 작년 7월에 190억을 찍으면서 야, 장동건 고성 아파트 190억 찍었다. 뭐 난리가 났죠.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유명해진 그 아파트가 되겠는데. 자, 이 아파트가 지금 경매에 나온 거죠. 그래서 이 청담동에 있는 이 이제 129, PH129. 그래서 지금 6층이 지금 경매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. 자, 보시는 것처럼 이게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게 이게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지금 5층이 복층 하부 이렇게 해서 한 213제곱미터면 그냥 뭐 대충 계산해서 한 70평 되는 거죠. 한 70평 되고, 그리고 지금 6층 복층 상부라고 해가지고 또 한 60제곱미터. 그럼 뭐 대충 한 30평 정도. 자, 그래서 복층으로 해서 한 100평 정도 되는 뭐 이런, 그래서 우리가 펜트하우스다 뭐 이런 이름 자체도 뭐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라고 되어 있는데, 자, 이게 20년에 이게 이제 뭐 준공이 된 아파트죠. 그래서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제 보통 우리 PF, 그러니까 이거 한 회사에서, 그렇죠,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 이 회사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보통 보존 등기를 하죠. 이것을 이제 개발한 시행사에서 보존 등기를 하고, 자,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20년 12월이었죠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17년 4월 3일에 매매가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아시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3년 전에 그러면 요게 분양을 받은 거죠. 그러니까 최초 분양자다. 뭐 중간에 사신 분이 아니라 최초로 분양받은 분, 뭐 그분께 지금 이번에 이제 경매로 넘어온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뭐 분양받고 나서 이제 3년 있다가 보통 이렇게 뭐 등기를 이제 뭐 보존 등기하고, 요게 이제 보존 등기란 출생 신고죠. 출생 신고를 해야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되니까요. 그래서 최초 분양자 아파트다.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런데 이 아파트가 임의경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저당권, 뭐 저당, 일반적으로 이제 근저당이죠. 근저당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여기는 보면 채권자가 박땡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채권자가 개인인데 지금 이제 임의경매를 넣었다라는 것은 뭐 근저당이나 아니면 뭐 또 그 강남 같은 경우는 전세권 설정도 꽤 있으니까요.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 봤더니 바로 전세권 설정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23년이었네요. 23년에 지금 뭐 25년까지 이제 2년 이제 계약을 한 걸로. 그래서 전세권자가 박네 땡땡. 그래서 같은 분이에요. 아까 경매 넣은 분하고 지금 이 전세권 설정하신 분하고. 그래서 보시면 70억. 와, 어마어마합니다. 전세금이.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뭐 이런 거를 조금 이해를 못 한다고 하죠. 어떻게 보면 개인 간에, 그래서 최근에 한국 지금 뭐 그 국토연구원이죠. 국토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이것을 집주인들이 이제 뭐 대출받을 때 DSR에 포함시켜야 된다. 자, 요런 지금 보고서를 냈었습니다. 말 그대로 이게 사인 간에 어떻게 보면 이 전세금이라는 게 뭐 일반적으로는 뭐 그냥 들어오면 또 다른 분이 받아서 나가고 그분 걸 또 다른 분이 받아서 나가고 이렇게 세입자들이 어떻게 보면 주고받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, 자, 이게 이렇게 한번 딱 걸리게 되면 이 전세금은 분명히 집주인이 돌려줘야 될 채무임이 분명하죠. 채무임이 분명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DSR에 포함시키자라는,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집주인들이 이제 대출 못 받죠.
자, 그런데 이렇게 경매에 들어가면 이거는 분명히 보입니다. 분명히 보입니다. 그래서 돌려줘야 될 채무가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이제 전세금을 70억, 와, 이거 뭐 70억 아무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는다 그래도 70억씩 이렇게 이게 사인간의 이제 채무다 보니까 뭐 어쨌든 간에 참 대단합니다. 이런 걸 보면 외국인들이 참, 야, 이거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 70억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느냐 뭐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. 자,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이제 제도로 이제 안착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런 거죠. 그래서 어쨌든 이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서 세입자가 경매를 집어넣는, 그래서 뭐 이 펜트하우스 뭐 190억짜리 보통 장동건 고소형 아파트로 알려진 이 아파트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. 자,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 소유권 이전 요 부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, 자, 이게 장동건 고소형 아파트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 이 경매에 넘어간 이 아파트가 장동건 고소영 씨 아파트는 아니었습니다. 뭐 다른 분 거였는데 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 하고요. 자,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입자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서 결국은 경매가 넘어갔는데, 자, 이 경매 감정가가 144억이에요. 144억 감정가가. 자, 근데 이 144억 감정가,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유찰될 가능성이 아니, 그럼 뭐 190억짜리가 감정가가 144억인데 이게 왜 유찰될까? 뭐 지금 뭐 이런 펜트하우스들이 오히려 뭐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 지금 뭐 대출도 뭐 거의 다 막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렇고. 자, 실제로 지금 내용을 보면 190억 최고가를 찍긴 했지만, 자,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는 155억까지 지금 내려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미 한 35억 정도는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, 아니 그래도 뭐 155억에 거래가 됐었으면 144억이면 뭐 이거 낙찰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, 보시는 것처럼 뭐 경매 매물이 아니어도 지금 이렇게 135억씩 뭐 이렇게 지금 저층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내려가 있는데 거래가 안 되는 거죠. 190억짜리가 135억이면 얼마가 지금 내려간 거죠? 이게 지금 55억이 내려간 거죠. 와, 지금 뭐 55억씩 낮춰도 이게 지금 거래가 안 되고, 지금 이거 뭐 저층이니까 그건 그렇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중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0억의 매물이 있습니다. 그러면 140억도 이거 190억에서 50억을 낮춘 건데도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지금 뭐 144억도 제가 봐서는 유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 아무리 뭐 장동건 고소형 아파트로 알려진 유명한 아파트고 뭐 유명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산다고 하잖아요.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유명 뭐 연예인이나 뭐 사회적으로 유명한 이런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뭐 대단한 아파트,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상류층이라고 하는 이런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거래가도 한 35억 내려가 있고, 호가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지금 거의 뭐 한 50억, 55억까지 내려가 있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144억 감정가 유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, 요거는 또 뭐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한 번 더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고요. 자, 그리고 반포자이도 지금 경매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도 감정가가 49억 6천이고 최저 입찰가가 49억 6천이면 이제 일단 신건으로 요거는 보여지는데, 여기도 뭐 이분도 22년이면 이제 막 집값이 올라갈 때 이때 이제 집을 사신 분 같은데 지금 근저당이 한 19억 5천 정도, 채권 최고액이긴 하지만, 자, 그러면 이 당시에는 그래도 아주 막 어마어마한 대출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채권 최고액 뭐 봤을 때는 일단 뭐 이때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, 이게 이제 근저당을 이제 계속 많이 받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또 1억 3,200 뭐 또 이렇게 13억인가요? 1억 3,200이죠. 1억 3,200 받고 또 뭐 1억 3,200 받고 또 이런데 이걸 또 전세까지 났네요. 그렇죠. 전세권. 그래서 제가 지금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분들이 아까 뭐 반포자이 같은
거의 50억짜리 이런 집주인, 50억짜리면 정말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상류층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인데 50억짜리 집 갖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전세권 설정해 놨는데 이게 21억 5천이나 됩니다. 상당하죠. 아까 뭐 근저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21억 5천 전세권이 이건 후순위로 들어온 거죠. 후순위로 들어와 있는데 자, 결국은 이 경매에 넘어갔으니까 이분도 사실 깝깝한 상황이 되죠. 이렇게 되면. 자, 그 다음에도 뭐 근저당이 또 뭐 4,500, 근저당 뭐 3,000, 근저당 뭐 1억 8천 계속 그러고도 근저당이 들어오고요. 자, 그 다음에 뭐 가압류도 뭐 한 4천만 원짜리 또 뭐 이런 거는 일반 채권인데 이제 뭐 막 경매 들어가고 그러면 막 들어오죠. 가압류들이. 자, 그래서 결국은 뭐 경매가 지금 한 16억 8천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자, 그러면 세입자 지금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못 돌려줬기 때문에 전세권이 그대로 살아있겠죠. 만약에 돌려줬다 그러면 전세권 말소가 됐었을 텐데 자, 전세권자가 경매를 넣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경매 때문에 세입자도 왜냐하면 선순위가 있잖아요. 이거는 선순위가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됐다.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갤러리아 팰리스라고 여기가 이제 잠실주공 5단지인데 송파죠. 잠실주공 5단지 바로 지금 건너편에 있는 뭐 여기도 송파에서 뭐 잠실 쪽에서 꽤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. 근데 최근에 경매들이 뭐 많이 나왔었어요. 그래서 이게 감정가가 36억 1천, 최저 입찰가가 36억 1천이었는데 결국은 이게 유찰됐더라고요. 그래서 감정가가 36억 1천만 원인데 최저 입찰가가 20% 그러니까 보통 최저 입찰가가 내려가죠. 20%씩. 그래서 28억 8,800까지 내려갔어요. 36억짜리가 갑자기 28억까지 내려가는 자, 이런 상황인데 자, 이 갤러리아 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보면 뭐 가압류 이제 개인 가압류가 한 1억 5천 정도 지금 들어와 있고 자, 그다음에 또 가압류가 한 10억 정도. 회사 관련된 뭐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그 뭐 집주인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 회사 관련된 파산을 하더라도 이게 그렇죠. 뭐 이렇게 집까지 날리게 되는 참 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인데 그렇습니다. 자, 그다음에 뭐 근저당 또 이렇게 개인 뭐 근저당 뭐 1억 8천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고 자, 그다음에 이제 가압류들이 일반 채권들이 굉장히 많죠. 그래서 뭐 개인에게 또 이것도 한 2억 그다음에 뭐 가압류 또 2억 또 가압류 뭐 15억 상당히 또 이런 것들은 금액이 크네요. 자, 그리고 지금 이게 또 이제 임차권이거든요. 아시겠지만 이 임차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전세권은 아예 그냥 등기를 해버리는 거고 전세 설정할 때. 근데 임차권 설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분이 그냥 확정일자부 임차권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등기를 안 하잖아요. 뭐 이제 임차권이 됐던 전세권이 됐던 왜냐하면 이게 등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만 받아도 확정일자부 임차권으로서 실질적으로 전세권과 유사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한 4억 정도인가요? 4억 정도를 지금 못 받아서 이 4억에 대해서 지금 임차권을 설정을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강제로 설정을 한 거죠. 이거는 임차권 설정을. 그래서 4억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들여다봤더니 이게 지금 원래는 21억이었습니다. 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뭐 전세금이죠. 그래서 보통 우리는 뭐 임차권하고 전세권을 잘 구분 안 하는데 법적으로는 전세권 등기를 한 것만 전세권이라고 하면 전세금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건 보통 우리가 임차 보증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.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확정일자부 임차권. 어쨌든 뭐 통상적으로는 그냥 뭐 전세금 우리가 뭐 임차 보증금 가려서 안 쓰니까요.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임차 보증금 전세권 설정 등기 안 돼 있는 거죠. 그래서 확정일자부만 받은 건데 어쨌든 21억 중에서 4억을 못 받은 거죠. 못 받은 4억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한 이런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못 받은 거죠. 자, 그리고 지금 뭐 가압류가 또 뭐 한 1억 2,400 정도 또 들어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경매가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26억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
어쨌든 간에 뭐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선순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받을 수 있을까? 또 그 과정에서 참 뭐 많은 그렇죠. 뭐 이렇게 마음 쓸 일들이 엄청나게 많죠. 이 경매라는 게 뭐 해보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.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채권자도 그렇고 뭐 이런 세입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집주인은 더 말할 게 없겠죠.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뭐 개인적으로 파산하고 또 뭐 집까지 다 날리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요. 참 뭐 굉장히 뭐 고통스러운 일이죠. 이런 것들이. 자, 그리고 지금 뭐 경매 들어왔는데도 뭐 또 이렇게 근저당들이 지금 줄줄이 뭐 이렇게 근저당 그냥 뭐 이렇게 설정을 해 준 거겠죠. 그래서 뭐 5억 8,500, 뭐 3억 9천, 2억 6천 이게 줄줄이 또 근저당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제 그 뭐 우리가 상류층 아파트라고 하면 이 트리마제를 들 수 있는데 뭐 성수동에 있는 이 한강변에 있는 대단한 아파트죠. 그래서 여기도 뭐 73억 9천짜리 아파트인데 최저 입찰가가 73억 9천인데 요것도 내용을 보면 이 소유자분 백모 씨라고 되는 이분이 이제 유명한 엔터 회사 지금 대표로 알려져 있죠. 이분도 이제 최초 분양을 받은 뭐 이런 분인데 이때 최초 분양 받을 때 뭐 근저당 뭐 한 19억 8천 채권 최고액 뭐 이런 거 요 정도는 지금 문제가 안 되죠. 자, 그런데 이제 회사 관련해서 근저당들이 줄줄이 들어오죠. 그래서 뭐 36억씩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회사 뭐 관련해서 또 가압류가 한 25억 이상 또 뭐 엄청난 가압류가 들어오게 되고 자, 그다음에 또 개인적인 또 가압류가 뭐 1억 2,900 뭐 이 정도 또 들어오게 되고 자, 그다음에 또 가압류가 최근에 설땡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배우 설경구 씨를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이분도 뭐 한 14억 5천 한 15억 정도 지금 물려 있는 걸로 좀 엮여 있는 걸로 이렇게 사실 뭐 이렇게 뭐 엔터 대표다 보니까 뭐 이렇게 또 친한 사이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. 근데 뭐 또 결국은 이렇게 돈 문제가 되면 뭐 이렇게 또 경매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참 뭐 이런 지금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제 강제 경매는 뭐 이 뭐 개인적인 이분이 뭐 2억 2,300 이걸로 강제 경매를 넣었지만 아까 보면 뭐 너무나 지금 채권 관계가 복잡하니까 그렇죠. 자, 그러니까 또 이분도 지금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분도 이제 배우 겸 이제 가수로 알려져 있는데 김재중 씨로 알려져 있죠. 그래서 이분도 한 6억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다 엔터 뭐 이제 관련해서 아마 관련이 있어서 이런 뭐 이제 개인적인 채권 채무 관계인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일단 가압류라도 걸어 놓는 거죠. 자, 이래서 뭐 결국은 뭐 아주 유명 엔터 대표 이런 분들도 이렇게 와르르 또 무너지게 되고 또 거기 관련돼 있는 유명 배우들이나 뭐 가수, 연예인들 이런 분들도 뭐 이렇게 돈 빌려줬다가 또 뭐 이렇게 뭐 가압류하고 막 이렇게 힘든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죠, 사실은. 자, 그리고 이제 이 압구정 한양 아파트는 제가 좀 특이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캠코 지금 압류재산에 들어있는데 캠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62억 지금 8천인데 최저 지금 입찰가가 50억 2,400이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감정가보다 최저 지금 이게 입찰가가 좀 낮다라는 게 저는 조금 특이하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보통은 그냥 감정가 수준에서 뭐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높여서 한다든지 근데 뭐 지금 62억짜리를 50억이면 지금 12억이나 깎아서 지금 해서 제가 이거 좀 특이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, 오늘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62억 8천이었는데 지금 이 압구정 한양 지금 1차죠. 이게 갑자기 최저 입찰가가 37억 6,800까지 떨어졌더라고요. 자, 결국은 지금 이게 이제 6월 15일 날 입찰이 있는데 결국 유찰이 됐다는 얘기죠. 아무도 지금 뭐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유찰이 되면서 지금 최저 입찰가를 낮춘 거죠. 37억 6,800으로. 아까 한 50억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지금 낮춘 거죠. 그래서 거의 한 20% 이상 지금 낮춘 것 같은데 그렇죠? 그래서 50억이 37억 6,800까지 지금 해서 어쨌든 뭐 경쟁 입찰이니까 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 입찰가가 지금 62억짜리가 거의 뭐 반토막 수준이죠. 37억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일단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이것도.
자, 그 이유가 지금 압구정 한양 6차 같은 경우가 34평형이 65억까지 갔던 게 52억 5천으로 뭐 한 12억 넘게 지금 빠져 있죠. 압구정 현대 8차 53평형이 83억까지 갔던 게 69억까지 실거래되면서 14억 정도 빠져 있죠. 압구정 현대 3차 32평형도 60억 넘었던 게 46억까지 14억 7천 15억 가깝게 빠져 있죠. 압구정 구현대 2차 53평 같은 경우에도 98억까지 갔던 게 78억으로 20억 가깝게 지금 폭락해 있죠. 압구정 신현대 11차 61평 같은 경우에는 128억까지 갔던 게 90억으로 38억, 40억 가깝게 지금 폭락해 있는 상황이고, 자, 더더구나 지금 호가를 보더라도 지금 뭐 90억에 나와 있는 호가들이 줄줄이 창창해요. 지금 고층들이 그렇습니다. 고층들이 90억에 나와 있는데도 38억씩 낮춘 고층들도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, 지금. 자, 그리고 뭐 89억씩 낮춘 중층 39억씩 낮춰도 거래가 안 되고 있고, 그 다음에 88억이면 40억을 낮춘 거잖아요. 이것도 뭐 중층, 고층 그런데 거래가 안 되고 있고, 87억 뭐 이런 것도 41억, 40억 뭐 낮춰도 거래 안 되고 있고, 자, 고층이 지금 86억까지 낮춰놨는데 42억을 낮췄는데 128억짜리를 86억에 42억을 낮춰서 내놨는데도 거래가 안 될 정도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그렇죠. 아까 뭐 압구정 한양 1차 같은 경우에도 낙찰 뭐 이제 최저 뭐 경쟁 입찰에서 최저 입찰가를 오히려 60억 뭐 이렇게 62억 되던 걸 50억까지 해놨던 거를 또다시 뭐 지금 37억이었나요? 한 37억까지 낮추는. 자, 이게 뭐 이런 것 때문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85억까지 매물이 있어요. 지금 꺾기 기술이 들어간 거죠. 그래서 86억도 비싸다. 그래서 뭐 42억 2천, 42억 1천. 그래서 꺾기 기술까지 들어갈 정도로 지금 뭐 낮춰놔도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 경매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결국은 유찰되는. 자, 그래서 금액이 낮아지는. 자,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결국 수백억 최상류층들의 펜트하우스, 뭐 장동건 고소형 아파트로 알려진 뭐 유명한 지금 아파트잖아요. 더 펜트하우스 청담. 자,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갖고 있는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도 세입자 전세금을 못 줘서 충격적인 줄파산을 맞았는데, 자, 지금 뭐 제가 이전 영상에서 금리 상황도 말씀드렸고 뭐 환율 상황도 말씀드렸고, 사실 뭐 최근에 뭐 반도체 쪽은 굉장히 짱짱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이게 온기가 뭐 다 산업 전반에 퍼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뭐 어려운 곳들도 꽤 많고, 특히나 자영업자분들 상당히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뭐 줄파산 뭐 이런 것들은 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, 또 새로운 얘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, 찐 구독자분들이다.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고,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. 늘 또 이렇게 끝까지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.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,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,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정말 뭐 아주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또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해주시고,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, 참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일부러 이렇게 참 뭐 불편하잖아요. 또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뭐 성가신 일이기도 한데,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는, 뭐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게 제가 확인할 때마다 늘 크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.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,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.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김화정님, 윤복자님, 피피치를 사모님, 유웅준님, 미셸님, 전영돈님,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,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